미국 나스닥 지수가 연이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장중한 때 만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는 1971년 나스닥 출범 이후 처음이다.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미국 증시. 더 상승할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도 물론 잘 가는데요.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는 안 밟아본 곳을 밟고 있습니다. 만선을 돌파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앞으로의 또 지수 방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네. 그렇죠. 나스닥이 네. 장중에 만선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오를 일이야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만 보고 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제가 2016년 1, 4분기 말쯤에 지수가 한 4,200일 때 10,000포인트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드디어 10,000포인트를 봤습니다. 네. 결국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10,000포인트 이제 봤는데 고점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스닥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성장주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 물론 뭐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0.8 정도에서 뭐 2%까지 올라간다. 자, 이러면 다른 얘기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수준에서 뭐 1%와 0.8%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저희가 돌려보는 이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로 따지자면 나스닥의 매력도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지수가 나스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차트가 나오는 게 보시면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1999년, 2000년 초가 고점이었죠. 그때의 나스닥 100 P 멀티플을 보시면 73배였고요. 또 그때의 나스닥 100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 시가총액을 계산했을 때 0.75% 굉장히 낮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0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저건 2019년 숫자고요. 2020년 숫자로 놓고 보더라도 P 멀티플이 약 27배 그리고 또 나스닥의 현금 흐름은 약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100%? 더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다는 거죠. 네. 저 P만 보면. 물론 그 정도까지 거품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 수익 구조라든지 또 ROE라든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든지 또 성장의 가능성 이런 걸 다 감안했었을 때 아직 나스닥은 고점을 본 거는 아니다. 10,000포인트 돌파했다고 해서 꼭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지가 아니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한데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딱 마칠 때 뉴욕 증시가 급등한 이유가요.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자, 어쨌든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시면 다들 이제 예상이 한 19.7%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걱정들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 직장 수가 늘어나면서 약 한 200만 넘게 250만 정도가 추가로 더해지면서 실업률이 14.3%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통계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 통계 오류를 감안하면 저게 13.3%가 아니라 한 16.6%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똑같이 계산했을 때 그러면 4월 달은 실질적으로 19.4%에서 16.6%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죠. 어쨌든 14.7%에서 13.3%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고용이 좀 나아지고 있다. 방향 자체가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도 저희가 많이 짚어본 부분인데 지금 가계 저축이 역대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축 규모가 자그마치 6조 달러가 넘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이제 GDP의 약 29%나 되는 숫자입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소비 네. 지향적인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축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펜탑 디맨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보복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놓고 또 실업률이 떨어지면 더욱더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중소형주라든지 뭐 경기 민감주들 또 심지어 가치주들까지도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 즉 유동성과 실물 경제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시에서도 1단계 경제 정상화가 돌입된 만큼 이 뉴욕 증시의 상승을 좀 뒷받침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나스닥이 11,000을 장중에 돌파하니까 과열 양상이 보인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과열이라는 입장, 큰 폭의 조정도 나올 수 있을까? 앞서 뭐 꼭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요. 네. 네. 자,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2, 4분기 실적만 딱 떼서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40%, 맞아요. 50% 감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 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계속 이어진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뭐 거의 한 30%까지도 나오겠죠. 지금 현재의 이익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약 조정을 한 15에서 2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10%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정말 고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3, 4분기, 4, 4분기에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익이 돌아서느냐 못 돌아서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저는 하반기에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그 규모도 예상만큼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지금 미국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요롭다. 그렇죠. 너무나 유동성이 많다. 근데 이제 이 유동성이 실물 경제와 연결이 안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보면 유동성이 실물 경제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경기 회복은 당연지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유동성만 가지고 미국의 고점 지수를 좀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40%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 장기적인 숫자와도 거리가 멀고요. 또 최근에는 또 달러 약세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입까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고점도 아직이고 전 세계적으로 고점도 아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주식 투자를 끈을 느슨하게 늦출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타이트하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장세, 돈이 돈을 부르고 있는 시장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9일에서 10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신경기 부양책 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줄까? 여기서 또 한 번 기대를 올릴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여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면 네. 우선 첫째는 이 미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 그리고 또 점도표 어떤 식으로 금리를 가져갈지 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새로운 문구라든지 가이던스 변경 관련된 여부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추가 자산 매입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유동성 부여되는 부분을 놓고 보시면 정말 역대 최고치가 맞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7. 거의 2조 달러나 늘었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늘어났던 금액에 지금 122.8%나 더 많이 늘렸다. 정말 어마무지한 유동성 부여입니다. 여기서 또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을 놓고 보면 뭐 M1 증가율은 34%대 그리고 또 M2 증가율은 23%대 우리가 역대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유동성 부여면 계속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유동성이 실물 경제와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이건 뭘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미국 상업은행들의 여신 증가율, 크레딧 증가율을 보시면 지금 10.7%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실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 유동성을 M1이나 M2로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참 더 올라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미 연준 경기 부양책 자, 이 수준만 유지해도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나스닥이 만선을 돌파했다라는 걸 봐서 네. IT주, 기술주들이 강했다라는 것도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들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자, 기술주가 막 끌고 올라갔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이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또 중소형주라든지, 네. 최근에는 이제 좀 소외받았던 그런 종목들과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죠. 자,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다 끝나고 이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또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먼저 일어나고 또 한 번의 순환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워런 버핏이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항공주 투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동성으로만 끌고 가는 펀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업종의 투자는 일시적으로나마는 뭐 큰 폭으로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매출과 이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정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이 항공주, 뭐 여행주 또는 뭐 호텔 뭐 등등 또 심지어 셰일가스 등 유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파이가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쪽 성장 산업들 IT를 포함한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동일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이렇게 갔다. 애플과 아마존, MS 그런 굵직굵직한 기술주들이 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IT주들의 경우에는 너무 소외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만큼의 밸류를 평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만약에 그들만큼의 밸류를 평가받으면 네. 지금 우리 한국 코스피 시장은 2,500가 있어야죠. 예, 지금 2,200 수준이니까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지배구조 문제 개선 그리고 또 배당 성향 네, 높여줘야 맞아요.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갈 수 있고요.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추세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2,500과 2,200 사이에 어느 중간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중 관계가 변수로 있는데 다시 시장을 잠재울, 침체시킬 만한 요인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코멘트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도 경험했었죠.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미 대선까지는 말싸움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굉장히 세게 얘기할 거고 서로 뭐 지금 거의 욕하다시피 얘기를 하죠. 거의 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무역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농산물 수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굉장히 서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시장의 조정을 만들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혹시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거나 어쨌든 대선이 끝나면 미국이 좀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급 대담으로 나스닥 만 돌파 그 이후를 예측해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